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0일 이제 열흘 남았네요. 열흘. 진짜 올해 빨리 간다 그죠? 자, 열흘 남았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설문이 나온 게 있어서 설문 기간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힘든 게 뭡니까 또 묻기도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거 좀 잠깐 볼게요.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서 공감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을 보면 공부만 집중해도 쉽지 않은데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일도 같이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학원비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생활비들을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힘든 것 같다. 그런데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닥쳐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어봤어야 그 일을 좀 더 해야 될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아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인전 기간 동안 통역사의 사정으로 스스로 진행을 했던 상황. 그쵸, 이제 누가 구멍 내면 본인이 해야죠. 그다음에 관객들의 작품 감상평을 못 듣는 이거 어렵겠네요. 이거는 제가 봐도. 왜냐면 리딩을 한다거나 리스닝을 하든 간에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뭐 남들은 뭐 과학이 어렵다, 뭐 사회가 어렵다, 심리가 어렵다 이러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예체능이었거든요. 예체능 내용이 왜 어렵냐면 묘사가 많아요. 묘사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거야? 특히나 막 이제 색감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버건디라는 색깔을 한 2년쯤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버건디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 학원 이렇게 그 인테리어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예전에 한 학생이 쌤 버건디 어때요? 그러길래 버건디가 뭔데? 버건디가 무슨 기계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색깔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빨간색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원래 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색감 묘사, 형태 묘사, 사물 묘사가 원래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감상평이면 느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낌 전달 한국말로도 못 알아듣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서 이게 참 딱히 해드릴 말이 없네 이 부분은. 여하튼 좀 더 볼게요. 질문에 충분한 답을 못 해주는 답답함. 그렇죠, 그렇겠죠. 해외 관계자들의 미팅 때 소통을 못하는 어려움. 한국인 관계자들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영어로 대화를 하고 메일도 영어로 받았던 지난날의 서러움. 아주 그냥 절절하시네요 진짜.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한데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해외 활동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맞는 학위를 더 미루지 않고 준비해야겠다는 상황인데 박사과정에 준하는 만큼 영어 언어를 많이 봐서 공부를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본다는 게 그러니까 점수가 좀 높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박사과정에 준하니까 언어가 좀 높아서 원하는 점수를 이번 달에 못 끝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2월이 되고 지원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지금 12월 1일 라운드 1 끝났죠. 지금 라운드 2가 2주도 안 남았네요.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라운드 3까지 간다고 해도 시간이 좀 촉박하겠네요, 그죠? 마음이 무겁고 조급하고 더 이상 바쁘다는 일정 때문에 영어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똑바로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지혜롭지 않게 공부를 쓰는 것 같다. 답답하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있는데 안 한다고 혼나고. 그죠? 이거는 우리 혹시나 그 글을 쓰신 학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반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에 있는 선생님한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공부 내용 갖고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동의하지 않는 걸 공격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어. 근데 거기에 나는 그냥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냥. 난 생각이 다른 걸 어떡해.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의견을 나눌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수업할 때도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부분 틀렸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이. 말을 못하죠 그러면. 왜냐면 생각해 볼게요. 뭔가를 가르친다, 배운다 라고 했을 땐 없는 걸 채우거나 내가 있던 걸 바꾸거나 그 두 가지가 엄청 커요. 둘 중에 하나만으로 쉽지 않을 거요? 아니 뭐 완전 백색이야? 순백색이라서 나는 그냥 뭐 바꾸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걸 채우거나 그럼 나한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카테고리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한 가지 집어넣을 때 그럼 기존에 뭔가 반하죠.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체계에 뭔가 반한단 말이야. 또 하나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걸 바꿔야 돼. 또 이것도 기존 거랑 반하는 거잖아.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부딪혀. 그럼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여. 이거는 혼난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느낌이 좀 애매한데 뭔가 이제 지적을 우린 감정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감정 섞을 필요가 없고 지적을 한 거 그냥 지적을 한 거야. 내가 틀렸다고. 그냥 틀렸다고. 그리고 틀렸다고 지적 받으러 여기 온 거잖아 지금. 왜냐면 내가 뭘 틀렸는지 몰라서 문제인 거니까. 이런 거는 너무 임펄슨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항상 석현쌤한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 얘기 나오시네요. 자, 채원쌤한테 감사한데 더 이상 채원쌤께 혼나지 않고 채원쌤이 혼내요. 채원쌤 왜 그랬어? 채원쌤이 그냥 박저 사람이 밝은데 그래서 아마 감정이 없을 거예요. 채원쌤이 딱히 감정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질 거예요. 팩트를. 그걸 이렇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지적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루에도 몇백 번씩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잘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연이 어렵네, 그죠? 어려운데. 자, 근데 이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데보다 시간을 짧게 결과를 뽑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신 있어요. 그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쉬워. 딴 데보다 잘하는 편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처음에 오는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요. 학생이 80점을 원한대요. 80점을 원하시냐고. 그럼 80점, 이제 이 친구는 IELTS 반인데 토플 반 학생한테 이제 80점, IELTS로는 한 6.5 내지 7.0 정도 되는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 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몇 달 잡힙니까? 그럼 한 2달 잡는데요. 그러시냐고. 근데 본인 영어 성적은 수능 몇 등급? 한 4등급 내지 5등급 했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수능 4등급 내지 5등급이 수능 1등급 갈 때 걸리는 시간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수능 4등급에서 5등급이 토플 80이나 뭐 IELTS 6.5 정도를 받는데 하나,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대답을 잘 해줘요. 수능 받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답변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는 뭐 토플 80이나 IELTS 6점을 받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딱딱 숫자를 보통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각각의 질문을 합쳐볼게요. 수능 1등급이 보통 70대 중반, 수능 1등급이 80분 정도 한 달 안에 끊어요. 괜찮아, 그걸 할 수 있어. 쉬워. 자, 그런데 수능 1등급까지 가져온 상태에서 내가 한 달 안에 8, 90은 쉬운데, 방금 얘기했죠? 그러면 수능 1등급이 80 밑에예요. 낮은 점수더라고. 수능 1등급 받는 토플 80이나 IELTS 6.5까지 받는데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2달? 3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수능 1등급을 받는데 본인 등급 아시죠? 네, 한 4, 5등급 받습니다. 이 상태 수능 1등급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년 반? 좀 안 맞죠, 뭐가? 아니, 더 낮은 쉬운 거를 바라보는데 수능 1등급은 막 1년 반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있는 거를 어떻게 2-3달 안에 끝내겠다고 지금 여기 오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할 때 조심하라고. 제가 지금까지 있는 영상 한 300개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특히 상담 때문에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거를 지금 수능 1등급 찍고 한 달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1등급을 건너뛰고 지금 바로 점수를 찍으려고 우리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야. 그거를 지금 막 크래밍 해가지고 때려박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수능 1등급 정도 찍는 데까지 잘만 따라와주면 그 친구 6개월에 끝나요. 얼마 안 걸려. 그런데 저녁 수업 들으면서 낮에 학교 수업 듣고, 근데 낮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거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 그 못할 이유가 없거든, 이거. 바짝 붙으면. 근데 문제가 앞에 이런 얘기도 있죠. 일을 병행하고 있대잖아. 그리고 이 친구도 내가 알기로 몇 번 빠졌어. 꽤 긴 시간 동안. 해외 나갔다 오면 빠지고, 학교 일 강의 있으면 빠지고. 이래서 여러 번 자꾸 빠지니까 이게 병행을 하는 것 때문에 체력기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길게 잡으면 된다니까. 어젠가도 얘기했을 거야, 아마. 마라톤 42km 뛰라고 하면 어떻게 뛰냐고. 마라톤 10km 뛰라고 하면 어떻게 뛰냐고.
그럼 40km나 10km를 가라고, 그냥 걸어가라고. 난 뛰라고 안 해서 그냥 가라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가다가 한숨 자도 되고 힘들면 쉬었다 가고 가라니까. 일단 완주를 목표로 간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이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일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씁쓸한 얘기인데 어제 그저께 지난 주말에 예전에 있던 여기서 학생했던 친구가 이제 애가 7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얘기인가? 얘가 7살이에요 지금.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그 현재 좀 시간이 좀 날 수 있게 회사를 움직인 상태라서 그래서 애랑 좀 지내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애기 엄마가 좀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 좀 더 그걸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근데 이제 뭐 저녁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막 울고 와. 시윤이 왜 울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5장 다 풀으라고 한다고 수학을. 그러니까 더 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세 자리까지 할 수 있대 자기는. 세 자리를 하니까 2자리 쉽겠네. 시윤아 그러니까 금방 하자.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대 막. 자기는 2장 반만 하고 싶은데 아빠가 5장 하라고 한다고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막 울더라고 애가.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애를 붙잡고 이렇게 조용히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었어. 그러니까 애가 막 더 울죠. 막 힘들었어. 우리 시윤이 힘들었지? 공감은 충분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하라는 건 해야 돼. 절대 안 바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공감은 공감이야. 지금 사연을 적어주신 분한테는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힘들어. 딱 상황이 봐도 힘들어 지금. 서럽지, 힘들지, 병행하고 있지, 죽겠지, 해야 될 건 산더미지. 당연히 공감하고 싶죠. 공감해줄 수 있지. 그런데 해야 될 게 달라지진 않아요. 아까 그 꼬맹이 얘기 잠깐 얘기해볼까요? 그 친구. 그래서 우리 시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왔더라고요. 해야 될 양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학생 쓴 거를 잠깐 봤어요. 이게 어제 시험지대요. 어제 시험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동사에서 틀려. 학생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본인 알죠? 본인 거니까. profound 단어 안 외웠어요. 지금 이걸 동사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안 외운 거야 이거는. 지금 단어 자체에서 엄청 깨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서 아예 주어를 못 잡아. missed를 동사로 잡잖아 지금. 말 끝났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딴 건 다 못 알아봐도 주어 동사 접속사 딱 3개만 알아보면 돼. 주어 동사 접속사 딱 3개만 알아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봐. 다 놓치고 있잖아 지금. 이 말 끝났어요. 이거 뭐 알아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동사래잖아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 공감은 공감이야. 그런데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게 눈에 보여. 문장 이 정도로 보고 있으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뜻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마 지금 학원 밖에 계신 분들이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못 알아보실 건데 내부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늘 일일이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못 읽게 만드는 거야. 느낌으로 못 읽게 만들고 수능 때 뭐 어떤 친구가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감으로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문제를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문장 구조를 똑바로 파악하고 문제 풀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얘기했죠. 문장 구조 몇 개 안 돼요. 몇 가지만 알아보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단어에 맞춰서 그냥 끼워 맞추면 돼 그냥. 이게 엄청 쉬운 건데 많지 않거든.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말 줄여놨거든. 근데 확실히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방법 아니에요. 학생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고민 많은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했던 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뭔가 지혜롭지 않게 시간을 쓰는 것 같다라고 답답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연 쓴 학생한테 마무리만 할게요. 학생은 지금 리딩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문장 구조 보는 것부터 저거부터 다시 하세요. 지금 라이팅을 쓰거나 할 단계가 아니야 지금. 채훈쌤한테 지금 혼나고 있다는데 채훈쌤도 아마 답답할 거야 그러면. 왜냐면 지금 구조가 안 잡힌 친구가 와가지고 문장에 동사가 없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지금 라이팅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문장 구조 얘기해주는 정도면 여러분들 점수 낮아요. 토플 기준으로 한 20점 이하야. 근데 원하는 점수는 지금 박사급으로 올라가면 최소 25 이상만 나오라고 할 텐데 그 정도는 컨텐츠 따지기 시작해야 돼. 문장 구조는 웬만하면 에러가 없고 컨텐츠 내용이 이 정도면 설득력이 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내용은 따지기커녕 지금 문장 구조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점수가 나냐고요.
아픈 얘기인 건 알아요. 시간도 얼마 없는 것도 알겠어. 근데 해야 될 게 달라지진 않아요. 아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그 친구, 엄마 이제 줌으로 한 친구가 보고 있고 한 팀이 보고 있고 현장에 저랑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의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와이프의 그 학생, 그러니까 애기를 대할 때 그 태도가 맞는 것 같아요. 할 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힘낼 건 낼 거고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고. 자, 간단한 조언과 더불어서 오늘 이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밖에 날씨 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일단 잠은 주무세요. 그리고 밥 잘 먹고, 막 밥 안 먹는다고 초콜릿 먹고, 예전에 있던 학생 중에 초콜릿만 먹어가지고 손톱이 부러지는 친구가 있었어. 그 영양 문제예요. 그거는 무슨 집중을 할 거냐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운동까지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장기전인 친구들은 운동 빼면 힘들 거야 아마. 관리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 기본적으로. 절대 잠 포기하면 안 되고, 밥도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먹고, 운동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순서가 조금씩 그래도 조금 강도가 다르죠,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잠 한 잔 포기합니다. 밥은 웬만하면 먹으세요. 뭐 한두 끼 먹고 사는 사람 많으니까 뭐 그거 갖고 내가 뭐라 할 거 아닌데, 웬만하면 적은 양이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그러면 속 버려 나중에. 할배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 당해봐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운동은 지금은 어릴수록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이거 충분히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거의 와. 10중 8구 와. 내가 진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체력이 나를 방해하는 날이 와. 중반쯤부터 와요. 관리 잘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